이강인 측이 10억 원 이상의 광고 협찬을 성사시켰던 마케팅 대행사 B사 몰래 새로운 가족 대행사 K심 유한회사를 만들어 성과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강인 측은 대신 수수료 50만 원만 받으라고 제시했습니다. P사는 이강인 측이 강탈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선과의 10% 즉 1억 원 이상을 대행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강인 측은 국내에 별도의 에이전시가 없었다고 말했으나 국내 에이전시 역할을 했던 B사의 구두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강인 측도 인정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마케팅 대행사 K1 유한회사는 이강인의 부모와 누나 이정은 등 가족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강인과 가족의 행태를 두고 클린스만 감독에 이은 역대급 먹튀 사기꾼 짓이라며 가족의 인성까지 탓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강인의 인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강인 가족에게 로 불똥이 튀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작합니다.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지난해 3월경부터 7월 중순까지 국내 광고 협찬 섭외와 진행 등을 담당했던 B사의 대행 계약 해지를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강인 측은 B사의 프로젝트 진행 비용에 대한 정산이란 명목으로 단돈 50만 원을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강인 측이 마케팅 대행 업무를 하던 B사 2023년 7월 14일 0:39분 보낸 이메일은 대행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구두상 계약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인 측은 이메일에서 B사가 진행해온 여러 광고 협찬 프로젝트들에 대해 B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하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실제로 이강인 측은 B사가 진행한 광고 섭외 중 가장 큰 건인 넥슨과의 FC 온라인 예전 피파 온라인 광고 모델 건을 비롯해 여러 건의 광고 협찬을 직접 계약했습니다. 양측이 넥슨 광고에 관해 나눈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를 종합하면 넥슨 FC 온라인 광고 모델 계약은 이강인 측으로부터 국내 마케팅 위임을 구도로 허가받은 B사가 먼저 넥슨에 제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B사 제안을 받은 넥슨이 이에 응해오면서 여러 차례의 미팅 끝에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강인 가족의 대표격으로 이강인의 국내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친누나 이정은 씨도 B사 임직원과 판교의 넥슨 본사를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넥슨과의 최종 계약은 이강인 측이 B사의 대행 해지 통보를 한 지난해 7월 중순 이후인 8월경 이어져 B사 최종 계약에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B사 측은 이강인 측 위임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넥슨 광고를 이강인 측이 하이제킹 즉 강탈한 것이므로 수수료 10%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강인 측은 B사가 진행한 조건대로 계약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최종 계약 조건이 B사 제안 내용과 다르므로 전혀 다른 계약권이라는 게 이강인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강인 측은 지난 13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B사가 국내 에이전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나눈 이메일과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이강인 측이 B에 지시했던 각종 업무를 살펴보면 이강인 측도 B사를 대행사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강인 측은 해지 의사를 통보한 메일을 통해서도 양측 사이에 구두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측은 해지 통보 메일의 설령 구두상으로 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본 이메일로 선수 측에서 해지 이사를 표시함에 따라 대행 권한이 소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었습니다. P사는 이강인의 전 소속팀인 스페인 마요르카 구단의 공식 한국 지역 커머셜 에이전시입니다. P사는 한국에서의 광고 협찬 마케팅 활동을 위해 마요르카 구단 외에 이강인 선수 개인과 계약을 맺기 위해 지난해 3월 이강인의 해외 에이전트인 하비에르 가리도 마요르카 VIP 라운지에서 만나 제안한 뒤 구두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강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친누나 이정은 씨도 스페인 마요르카 라운지 등에서 B사 측과 여러 차례 미팅을 한 뒤 이강인을 대리하는 가족 입장에서 B사의 국내 광고 협찬 대행사 역할을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1997년생인 큰누나 이정은 씨는 어린 시절부터 이강인과 함께 축구를 하며 자랐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동생 이강인과 함께 축구를 하는 모습이 KBS 나라라 슛돌이 3기에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또 2022년엔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시즌 2위에 이강인 누나로 출연해 이강인에게 개인 레슨을 받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골대녀 ES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인기를 얻기도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비사 측은 이강인 측이 서면 계약을 파리 생제르맹 팀으로 이적 이후로 미루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비사가 이강인 측으로부터 국내 대행 계약을 구두로 허가받았던 당시인 지난해 월경 이강인과 소속 팀 마요르카는 이강인의 이적을 위해 유럽리그 주요 팀들과 협상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적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의 광고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도 변경될 수 있어 서면 계약은 이적 이후로 하자고 이강인 측이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직후 이강인 측이 비사의 이메일로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이적을 확정해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지난해 7월 9일입니다로부터 5일 뒤인 7월 14일 이강인 측이 비사의 계약 해제를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게다가 이강인 측은 해지 통보를 하기 직전인 7월 12일 비사의 넥슨과 네이버 등 진행 중인 모든 광고권 대한 리스트를 요구해 받아가기도 했습니다로부터 이틀 후 해지 통보를 한 후 이강인 측은 비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비사가 진행해온 광고 협찬 리스트 등 자료를 가로챈 후 가족이 직접 진행한 셈입니다. 이후 비사인 진행한 프로젝트 중 가장 광고 모델료가 컸던 넥슨 광고 등에 대한 수수료 10% 관련 경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사는 지난해 넥슨과 모델료 협상 당시 2년 계약에 10억 원 플러스 알파로 논의 중인 상태였습니다. 1년에 5억 원씩 10억 원의 모델료 그리고 추가로 1년에 넥슨 유튜브 채널 출연 한 건 이상으로 한 건당 1억 원의 조건이입니다. 다시 말해 2년간 최소 12억 원 정도의 모델료 있습니다. 이강인 측이 최종적으로 넥슨과 맺은 계약 조건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프리미엄이 붙어 12억 원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사 자신들이 진행했던 12억 원을 기준으로 10%인 1억 2천만 원의 수수료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비사의 이강인 업무 관련 인건비 그리고 지출 경비 등을 합한 수천만 원이 별도로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넥슨 광고 모델료의 10%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10%엔 애초 이강인 측이 헤어 메이크업 등 지원 없이 제시한 기준이고 오히려 비사는 헤어 메이크업과 스타일리스트 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10% 진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강인 측과 비사의 법적 분쟁의 핵심은 국내 마케팅 대행 계약 존재 여부와 정산액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정산액 경우엔 50만 원과 1억 원대로 그 간극이 엄청나게 큽니다. 현재 비사인 업무 수행에 대해 정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 유지와 금액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강인 측은 비사 측 정산액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비사 측 법률 대리인 이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수수료 10%엔 이강인 측에서 통상적으로 다른 곳에 급하던 수준입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정산액 협상을 하면서 금액 조정을 위해 기다려 달라던 이강인 측이 아시안컵이 끝난 뒤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한 무분별한 언론 공세로 비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사 분쟁을 먼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강인 측이 오히려 언론의 분쟁 발생을 알리면서 비사가 협박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이강인 선수의 피해가 갈 수도 있어서 비사 조용한 합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이강인 측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알리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지은 변호사는 이강인 측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을 반복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강인 측이 국내 에이전시로 올해 1월 새로 선임한 K10 뉴한 회사는 이강인 가족이 세운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측이 해지 통보를 한 이메일에서 자신들의 업무 분야가 광고 대행이 아닌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에 해당한다며 광고 대행 비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강인 측이 국내 광고 협찬에 대해 비사를 거쳐오면서 광고 대행 업무를 했음을 시사하는 자료입니다. 양측의 주장과 함께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등기에 따르면
해는 자본금 1,000만 원의 가족 회사로 이강인의 아버지 이윤성 씨가 대표, 어머니 강성미 씨가 이사, 누나 이정은 씨가 감사로 선임돼 있습니다. 이강인의 부모는 KBS 나라라, 슛돌이 시절부터 TV 등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 측은 비사 분쟁을 언론에 알리면서도 텐이 가족 회사란 사실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이 몰래 대행사를 차려 기존 비사의 광고 협찬을 가로채고 수수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이강인 가족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이강인은 가족들도 문제네, 부모들도 그렇고 그냥 돈 버는 기계 정도로 아들을 생각하는 건가? 비사의 에이전시를 맡기 공들여 계약 성사 단계까지 갔는데 7월 중순에 일방적 계약 해지를 비사에 통보하고 자기들이 직접 넥슨과 계약을 해 진짜 양심이란 건 있는 거냐? 비사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도 없는데 계약 해지 후 보름 만에 지들이 직접 계약한 건 양심을 떠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그러고는 미비 유료 비용 있구나. 부모들 사람이 되라 와 갈수록 가관이네요. 수십억 벌고 50만 원 수수료 양심은 있나요? 탁구는 선배들도 하던 거라고 되도 않는 법률 대리인 나올 때부터 좀 새아 이상하다 했는데 집안 전체가 양아치 들이세요. 사기꾼 집안 역시 콩 심은 데 콩난다. 손흥민 응원합니다. 이강인 군대인, 이강인 관과 이제야 모든 의문 풀림. 발렌시아가 10년 키워 헐값에 판 이후 합리적 용병술의 벤투가 이강인 쓰지 않은 이유. 손흥민이 국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 이유. 전날 하극상 폭행하고도 요로 단전 손흥민의 패스 거부 드립을 고집하다가 패배 자초한 이강인. 한국 축구의 미래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암덩이 넘 사람 만들 방법은 두 가지뿐. 모든 광고사 위약금을 청구해 거지로 만드는 것, 대체 복무인원 은섰으니 군면제 취소하고 입대시키는 것. 가족들이 돈에 환장하는 걸 보니 월클 선수 되기는 글렀다. 가정교육이 엉망인 이유가 다 있었네. 구두 계약해서 일 다 시켜먹고 돈 줄 때 되니까 계약 해지 서면 계약 없었다. 시전 50 줄 테니까 떨어져라. 할 양아 티구 집 구석이 단체로 양아디 물 들어올 때 배 뛰었는데 그 물이 배를 뒤집었네요. 있어 세상 일이 그렇다 마냥 잘 나갈 것 같았지. 이젠 좀 세상과 사람 무서운 거 느껴져.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의 몰라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다. 50만 원이 뭐냐? 500만 원도 열 받을 것 같은데 그걸 기획하고 제안서 쓰고 내부 회의하고 넥슨과 미팅 성사시키고 이걸 단 한 번에 미팅 유류비 50만 원으로 퉁 치자고 진짜 상대 측을 얼마나 개거지로 본 거냐? 이제 이 강인은 물론 이강인 가족에게로 불똥이 튄 형국입니다. 이강인 누나 이정은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강인과 가족에 대한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은은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의 출연할 당시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강인이가 스페인의 축구 선수로 있으면서 에이전트와 이야기하거나 축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제가 서포트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과 하극상 갈등을 빚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기업들의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전속 모델로 기용한 치킨 브랜드 아라치 공식 SNS는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강인 사진 안 내리면 안 시킨다, 무조건 불매 모델 인성 괜찮은 거냐, 싸가지 치킨 됐다 등의 댓글을 달며 모델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아라치 식품 전문 기업 사마 식품이 출범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로 지난해 1월 이강인을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있는 통신사 KT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KT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KT는 전국 대리점 판매점에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프로모션 포스터를 내렸습니다. KT는 이강인과 후원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KT는 2019년 이강인과 후원 계약한 뒤 6년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왔습니다. KT는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직후인 지난 1월 16일 이강인과 후원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지난 1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강인이 출연하는 할인 행사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세계적인 탁구 선수가 광고 모델이다, 한국 대표 통신사이니 강인 광고 내려달라, 강인이 덕분에 통신사 옮겼다, 띠 불매운동 시작 등에 비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강인의 광고 계약 취소 가능성이 현실이 될 경우 그가 물게 될 위약금은 수십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광고업계에서는 톱스타급 1년 기준 전속 모델 광고료를 10억 원 안팎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통상품 미 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이라는 의무 조항이 달리게 됩니다. 두세 배에 달하는 위약금 규모와 현재 진행 중인 광고권을 종합하면 최악의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광고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축구 대표팀 내 갈등은 외신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식사를 마친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등 일부 선수가 탁구를 치러 갔고 이를 본 주장 손흥민이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강인은 개인 SNS 통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실망하셨을 분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 얼굴에 주먹질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황희찬, 김민재 등은 이강인의 대표팀 소집을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강인이 대표팀에 소집되면 보이콧 하겠다고도 합니다. 이강인이 그간 얼마 막내형 노릇을 하며 선배들을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클린스만 감독의 무능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선수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고 책임을 회피하며 선수 탓하며 한국 축구를 보시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약금 70억 원 역대금 먹튀 세금 혜택 누림 한국 67일 해외여행 등 무관심 등의 행적은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문규대한 축구협회 회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축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축구협회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의견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